안녕하세요. 트렌드 리포트 M의 진행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유통과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이 법칙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기업이 급부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산업 영역 중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것이라고 해봐야 소비자, 사용자 측면보다는 이 제조, 생산 공정상의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적용된 공장 쪽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제조업의 기술 혁신은 사용자의 접점에서 본격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말할 수 있죠. 샌프란시스코의 퀘이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소방관의 안전과 빠른 구조 작업을 위해 시스루라는 헬멧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헬멧은 빛이 없거나 연기로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물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헬멧에 장착된 고글을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출입구가 어디인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벽과 사물의 형체를 이 AR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소방관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고글에 표시해주죠. 헬멧 내에는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작은 소리로 동료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소방관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센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상세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 지휘 통제실로 데이터화되어 전달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진화 그리고 구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기에 사용된 적정 기술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시급한 구조 현장에서 빛을 발휘합니다. 이 헬멧을 제조하는 기업은 단순히 헬멧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헬멧을 인터넷과 연결해 다양한 통신 서비스와 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헬멧을 안전하고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제조 기술보다 이 헬멧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며 운영하는 것이 이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이죠.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부모 마음이 이 지옥을 오갈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체온계죠. 체온계로 아이 열을 재고 체온계 액정에 표시된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자, 여러분, 체온계에 38.2도로 표시되었다면 이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물수건으로 찜질하면서 체온을 낮춰주고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 부모가 의사가 아닌 이상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킨사라는 회사의 사물 인터넷 체온계는 체온을 재면 체온을 잴 때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체온 정보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죠. 숫자가 아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계가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동작되고 체온을 잴 때마다 체온이 클라우드로 보내지고 그리고 분석되어서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온을 재고 굳이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온계를 만드는 이 회사에는 체온계를 잘 만드는 것보다 스마트폰 앱과 체온을 재는 나타난 이 화면 그리고 정보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가 더 중요한 역량입니다. 국내의 한 제조 스타트업인 베이글랩스라는 회사에서는 파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줄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줄자는 방이나 가구, 신체 치수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줄자는 신체 사이즈를 잴 때 최적화된 것으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동작됩니다. 부위별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이 측정된 사이즈가 바로 스마트폰 앱에 저장됩니다. 허리, 가슴, 어깨, 허벅지, 종아리 각 부위별 사이즈를 재기만 하면 바로 앱에 자동으로 기록되죠. 이렇게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체지방률, 복부 지방률 이런 걸 보여주고 일별, 주별, 월별로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간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할 때도 도전하면서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비교하기가 좋죠. 이 줄자는 앱을 통해서 신체 사이즈를 관리하려는 그런 니즈를 가진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확인하고 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기존의 줄자를 만드는 제조업체와는 확연히 다른 사업 비전과 고객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 가전기기 컨퍼런스 쇼인 CES 2020에서 한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비지고라고 하는 회사는 이 방안의 모기를 이 레이저로 탐지하는 추적기를 연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기는 이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 방안 곳곳을 촬영한 후에 벽에 붙은 모기를 탐지해서 이 레이저로 이 모기의 위치를 표시해주죠.
모기를 잡기까지는 못하고 위치만 보여주면 사람이 이제 직접 모기를 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모기 잡는 탐지기의 역할은 톡톡히 한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기 위치를 탐지한 이 기기의 핵심 기술은 카메라가 아니라 AI입니다. AI 알고리즘이 방 안의 모든 사물을 스캔해서 이 먼지나 티끌과 구분해 모기의 위치를 탐지해주죠. 자, 그렇다면 이 모기 탐지기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핵심 기술은 카메라 센서나 하드웨어일까요? 아니죠. 모기를 판별해내는 AI 인공지능이겠죠. 이렇게 제조의 서비스화는 여러 영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 컴퓨터 기반의 웹이 등장하면서 신문, 방송, 그리고 유통과 잡지, 만화 등의 컨텐츠 산업 분야에 지각 변동이 생겼고 201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앱이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하면서 SMS와 전화통화, 교통, 모빌리티, 핀테크, 우리 산업 전방위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020년 접어들면서 소방관이 쓰는 헬멧과 체온계, 줄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시작되면서 앞서 살펴본 테슬라가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가져다 준 것처럼 제조업 전반과 의료업, 1차 산업 영역에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산업의 융복합, 즉 컨버전스를 만들고 있죠. 앞으로의 하드웨어 제조는 제조업체 스스로 만든 꽉 막힌 이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내외부의 서비스와 연계된 열린 생태계를 지향함으로써 생산된 기기가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혁신의 서비스 모델을 지향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TV가 제한된 방송 채널만을 보여주고 리모컨을 이용해 조작되고 작동되는 닫힌 구조에서 사용되었다면 앞으로의 TV는 스마트폰 앱과 유튜브 등의 인터넷 서비스와 연계됨으로써 외부의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열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IPTV나 자동차와도 연결되어 방범 감시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준 컴퓨터와 같은 용도로도 사용되려면 TV가 여러 기기와 서비스와 연계해서 동작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단계는 단순하게 기존 상품의 운영 효율화 수준에 제한된 범위로 이용되는 것에서 상품의 가치나 사업 모델이 변화되는 경우, 즉 더 나아가 아예 새로운 신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진화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조가 서비스화된다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효율화나 고객 편의성 제고와 마케팅, 혹은 영업의 변화 수준을 넘어서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와해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BM 혁신을 통해 큰 도약을 하는 기업이라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제조의 서비스화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